은퇴 플래너 최종률입니다.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아도 어쩜 그리 생각이 다를까요? 은퇴 플래닝 상담을 해보면 부부간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반평생 같이 살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고 또 맞춰가면서 살았을 텐데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백 명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겪은 부부간의 생각이 다른 대표적인 경우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가지인데요. 재밌을 거고 아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은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부간에 서로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고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 은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생활비입니다. 은퇴 계획의 출발은 은퇴자금 계산인데요. 은퇴자금 계산을 위해서는 은퇴 후 월 생활비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를 앉혀놓고 은퇴 플래닝 상담을 하면서 은퇴 후에 월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먼저 대답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되죠.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최소한 500은 있어야지. 이런 식의 대화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살림을 아내분들이 하다 보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을 해나가려면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 훨씬 더 감을 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료품비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만 해도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은퇴 후 생활비는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에 대해 생각이 비슷한 부부들도 많지만 소비 습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남편은 특별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돈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아내분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지출 예산을 수립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무척이나 검소해서 생활비도 타이트하게 쓰고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알뜰히 챙기는데 남편은 술자리도 많고 골프도 쳐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도 들어오고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부간의 차이도 양해가 될 수 있고 씀씀이가 다소 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는 반드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지출 습관을 냉정히 들여다보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을 바탕으로 은퇴 플래닝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은 말하죠. 저는 은퇴하면 시골 가서 전원주택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두 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꼭 묻습니다. 이거 합의된 얘기인가요? 아내분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즉각 답이 옵니다. 아니요, 그건 이 사람 생각이죠. 시골 가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도시에서 살 거예요. 제가 드리는 5가지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어쩌면 이 주제가 가장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 차이에 가깝다면 거주 선호도는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전원주택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는 늘 반대하죠. 첫 번째로는 벌레가 무서운 게 가장 크고요. 잔디며 집안의 크고 작은 손볼 곳들은 누가 관리하냐는 거죠. 나이 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사실 이 말들이 맞습니다. 은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거주와 관련해서 노후에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마트도 가까워야 되고 무엇보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대형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내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같이 노인들이 많이 가는 이런 동네 병원들도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시골 가서도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 사귈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만나면서 지내던 사람들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덜 외롭고 또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전원주택보다는 도심지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부의 뜻이 맞다면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도 낭만적일 것이고 집과 텃밭을 가꾸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부부에게는 어떤 주거 형태가 맞을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은퇴자금,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식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증시가 급등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S&P 500, 나스닥, 테슬라, 구글, 애플, 이제는 스페이스X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최근 1년간은 또 한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고 한 명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저는 대화를 통해 한쪽 손을 들어주거나 중간쯤에서 타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차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자의 은퇴자금 운용은 저는 반드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단기 채권이나 예금 위주로만 운용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30년간 은퇴 기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무작정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5, 6년간의 어떤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어차피 증시는 오르니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은퇴자에게 폭락장은 대단한 리스크입니다. 최근 5, 6년처럼 하락했다가도 1년 안에 증시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 주식시장이 1년, 2년 그 이상 하락장이 이어지는 것을 버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늘 말씀드리듯이 자산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 비중은 40% 이내로 낮추고 채권, 원자재, 금, 현금 등의 자산 배분을 해서 운용하셔야 큰 위기가 와도 리스크를 줄이고 변동성을 줄여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늘 질문합니다. 은퇴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역시 다양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남편이 대답하죠. 저는 70살 정도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또 물어보죠. 어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왠지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비운의 영화 주인공인가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대 수명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오는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모른다고. 빨리 죽는 경우에 대해 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골골 80이라고 내가 지금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건강에 신경 쓰면서 더 오래 삽니다. 반면에 건강을 자신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은퇴 플래닝에 있어서는 기대 수명은 최소한 90세, 가능하다면 95세 정도로 설정하고 플래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상담하면서 고객분들이 자기는 일찍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짧게 반영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 것을 대비하는 것이 은퇴 플래닝의 기본이니까요.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6세이고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8세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90세 이상으로 은퇴 기간을 설정하고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제 역시 남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자식에게 최소한만 지원하자고 하거나 아내라고 자식에게 무조건 최대한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늘 물어봅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나 독립 자금은 얼마나 지원하실 건가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줬으면 됐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은 못 사줘도 전세 자금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그럼 또 그러죠. 아니 요새 전세가 얼만데 우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들 한결같겠지만 자녀에게 어디까지 지원해 줄까의 문제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도 여유가 없고 자녀 세대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은퇴를 앞두고는 어느 정도 답은 정해 주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부부의 은퇴 자금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부부의 은퇴 생활의 수준을 해치면서까지 자녀에게 지원하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까지 시켜줬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부의 노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20년 이상 희생했는데 언제까지고 계속 희생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모의 삶이 있고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자녀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고 안심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자녀에게 퍼주고 불행한 노후를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지금이라도 당당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부부가 대화하고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맞는 규모를 정하실 때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부부의 은퇴 자금이 먼저입니다. 은퇴 플래닝 상담을 하다 보면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간의 생각이 어찌나 이렇게 다를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투자나 세금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부부들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과정이 더 재밌습니다. 각자의 삶마다 스토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웃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은퇴 설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출간되는 제 책에서도 주로 은퇴자금 계산과 운용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은퇴 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부관계 워크시트도 책에 쓰였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이 워크시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는 또 무엇인지 함께 적어보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디즈 펀딩이 7월 13일에 출시되는데요. 제 책과 함께 은퇴 설계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VOD 8강과 엑셀 템플릿 4종을 패키지로 제공해 드립니다. 와디즈 펀딩 사전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고 구매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레이 달리오의 책 원칙을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사전 예약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